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앗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자미상의 거창가라는 조선 후기 가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가사들이 매년 EBS 교재에서 좀 새롭게 발굴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감민가라는, 그러니까 그 함경도 갑산에 사는 백성이 지은 현실을 비판하고 고통당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가 EBS 교재에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갑산에 사는 백성이 아니고 이번에는 거창에 사는 백성이 지은 거창가라는 현실 비판 가사가 EBS 교재에 새롭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또한 감민가처럼 대단히 그 탐관오리의 학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세금 문제로, 이 탐관오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였지. 국가에서 왜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보통 국가에서 세금을 다 걷어들여서 국가를 운영해 가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당연히 이제 행사해야 돼,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핑계 삼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게 보통 탐관오리 같은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특히 이 거창에서는 그 탐관오리의 그 세금에 대한 그 포탈이 되게 심각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가사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뭐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어휘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가지고 밑에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이랑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면서 작품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독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하고요. 자,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갑니다. 거창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지명이다. 거창의 노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작자 미상이고 조선 후기 가사라고 여기다 좀 적어둡시다. 조선 후기 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비판적이다라는 거, 비판적 저항적이다라는 성격과 맞물려서 갈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방 가사다라는 건 여러분 규방은 알고 가야 되는 단어,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내방, 안방 이런 뜻이고, 부녀자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다. 부녀자들의 노래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녀자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다. 그래서 규방가사다라는 얘기죠. 제재,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가 뭐였냐면 거창의 수령인 이재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재가라는 사람이, 그런데 뭐였겠어? 아까부터 계속 선생님이 탐관오리의 학정에 대해, 가혹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이재가가 엄청난 탐관오리였던 거죠. 실제 인물이었고요. 아전들은 이제 이재가 밑에서, 그 수령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었는데, 이들이 정말 탐욕적인 학대를 했단 말이야. 탐학. 응? 그래서 그걸 제재로 해서 이 작품이 그 탐악을 당하는 거창 백성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작품.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됐다? 가렴주구의 폐단과 탐관오리 척결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렴주구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백성의 것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착취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가렴주구라고 이야기하고, 탐관오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주제를 한자성어로 말해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가렴주구다라는 거 중요한 한자성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 한국문학사상 저항가사의 대표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조선 말기가 시대적 배경이야. 우리가 보통 어느 시대든
만렵으로 가면 굉장히 정치가 특히 정치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조선 말기에 지방관, 수령 같은 사람들 지방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방관의 학장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조선 말기에 특히 어디 거창, 수령, 이제가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 해제해서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부터 좀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이나 아전들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이제가를 규탄하는 이 노래는요, 계속해서 불려졌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이제가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취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가가 대표인물이 됐다는 얘기지. 대표인물. 무엇의 대표인물? 탐관오리의 대표인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가와 관련된 거창가가 이제가가 수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려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도 봅시다. 새로운 체제의 혁명이 아닌, 여러분, 혁명이라는 건 그 당대 기존의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야. 전복시킨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혁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자들이 그걸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한 기층민중들의 요구가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절대군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 체제에 그것이 어그러지고 있었어. 자, 원래대로 하자면 이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절대군주가 자신을 대신해서 지방 관리들을 세운단 말이야.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지방의 관리들을 세우면 지방의 관리들은 임금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게 지방 관리, 우리가 목민관이라고 얘기할 때 목민이라는 단어, 여러분, 지방 관리. 자, 봐요. 지방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목민관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 목민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목은 보살피는 거야. 왜 우리가 목자라는 표현 같은 거 들어보시죠? 양을 보살피는 존재가 누군가요? 목자잖아요. 그것처럼 목민간 하면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란 말이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을 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임금을 대리해서 정말 잘 보살필 마치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이 부여된 존재란 말이지. 그런데 뭐야, 정상적인 통치 질서 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목민관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는데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으면서 이 통치 질서 자체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세워달라는 거야. 혁명을 통해서 뭔가 뒤집어 엎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절대군주제 하에서의 정상적이고 뭔가 조화로운 그런 통치 질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임금의 태도가 되게 필요하다. 임금님께서 절대군주제하의 최강자, 모든 싸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임금에게 호소하고 기대는 거. 이걸 거창가에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찍기 전에 양반 시조를 하나 찍고 왔어요. 이덕일의 우국가라는 작품을 찍고 왔었죠. 그 영상을 미리 본 친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양반 시가에서도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누구를 놓고 있다? 임금을 놓고 있다. 그게 바로 중세 가부장제, 중세 봉건사회 하에서의 성군의식이다라고 선생님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창가, 자, 화자는 달라졌어. 민중으로 화자가 달라졌는데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다? 임금이다. 그게 절대군주제 하에 중세의 봉건사회에서는 임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겠다. 그죠?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자, 선생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지경을 둘러보니 거창지역을 좀 둘러봤어. 그랬더니 쌈과 합천 안의 지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뒷맥락이랑 연결하면서 읽습니다. 네 개의 읍 중에 처하여서. 네 개의 읍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쌈과 합천 안의 지뢰가 네 개의 읍이겠다. 이렇게 항상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거창이라는 건 여기가 삼가가 있고 합천이 있고 안의가 있고 지뢰가 있다면 거창은 여기 있었나 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명들이 나열이 됐다. 지명의 나열이 있었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을 상정할 쟤는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때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결복은요. 이렇게 별표 체크해 놓고 의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매년 토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논밭 면적 단위를 계산하는 거, 그게 결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다?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죠. 사실은 EBS 교재 같은 경우도 보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지문이 하나 나와서 이 거창가가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이 세금 문제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보기의 형식이든 아니면 독서지문의 형식이든 뭐든지 간에 이 노래가 발생하게 된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항상 밝혀준단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 포인트를 좀 잡으십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 문제다. 이 노래들은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복에서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건 뭐가 될까? 네, 여기죠. 토지세 징수하는 거죠. 토지세를 징수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다.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토지세를 징수하는데 그럴 때 타읍은 11냥 민간에서 출지를 하고 거창은 16칠량을 해마다 가증하네. 여러분 가증한다라는 거 뭐야? 보탠다라는 얘기야. 보태. 그러니까 거창가는 거창의 노래니까 거창이 핵심일 거고 포인트는 뭐다? 세금 문제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을 때 비교의 포인트가 뭔지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출지라고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증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전체 흐름, 전체의 포인트가 세금 문제다 라는 걸 우리가 잡았고 거창이 핵심 공간이야. 이 노래의 중심 공간이야. 그러면 두 개 타읍, 다른 읍, 이 읍들이랑 예를 들어 삼가 합천 안의지뢰 이런 읍들을 말하겠지? 그런 읍들이랑 거창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의 포인트는 뭐겠구나. 세금을 비교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어디가 더 심하다는 얘기겠구나. 거창의 노래니까 거창이 더 심하다는 노래겠구나.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나온 거야. 문제 상황이 뭐다? 별표하시고요. 다른 마을보다 거창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가가 수령이었고 그리고 그 부임함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부패상이 제시가 된 겁니다. 타업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타읍도 다른 읍도 다른 마을도 목상납은 광목이나 무명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또 의미가 정리돼 있어. 뒤쪽을 가면 쌤 그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체크다. 그지? 여기 아니고 광목이나 무명이 중요하겠어요? 세금이 중요하겠어요? 광목이나 무명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지. 세금. 목상납이 세금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다음 또 이 세금을 호조, 해청에 봉상해. 그럼 여러분 이 청이라는 건 관청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 지금도 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호조해청이라는 건 무슨 관청인데 세금을 내는 곳인가 보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본읍도 본읍이라는 건 어디를 말해? 거창읍을 말하겠지. 그죠? 본읍도 목상납을 호조해청에 봉상해. 이거는 뭐야? 동일해.
동일함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 같은 왕민으로 왕세를 같이 해. 왕의 백성으로 왕에게 내는 세금을 같이 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놨어. 타업과 거창은 대응이고 유사관계인 거죠. 같이 다 한단 말이야. 동일하게 의무를 부과해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거창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다. 시적 화자가 누구구나. 거창에 실제로 살고 있는 백성이구나 라는 거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거창이 사오냥씩 가증하노. 사원양식 왜 더 보태어 내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사원양식 이거 보세요. 여기잖아. 여기 다른 읍은 11나 12냥을 내면 거창만 16냥이나 17냥을 더 낸 거지. 그래서 4~5냥씩 더 가증해서 돈을 냈다. 세금을.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지방만 이렇게 세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내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조금 구체화해서 했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타업과 거창의 관계가 여기까지는 같아. 똑같은 읍의 백성이고 똑같이 왕에게 세금을 물어. 그런데 여기서 뒷부분에서는 대비되고 이질적인 상황이 나온 거지. 세금만 더 많이 내래. 동일한 조건에서도 라는 얘기까지 됐죠. 그 다음 봅시다. 더군다나 원통하구나. 자, 요거 구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나오죠? 뭐뭐 리을사라는 단어도 원통하구나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뭐구나. 감탄형이구나. 감탄형 종결어미여서 무슨 어조를 만들어내는구나.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너무 원통하구나. 백사장의 결복이라. 백사장은 뭐야 이거? 백사장. 여러분 백사장이 뭐지?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말하죠. 근데 그 모래사장에 결복이래. 결복은 뭐였죠? 토지세죠. 토지에 무는 세금이었잖아. 그럼 여러분 토지에 세금을 무는 이유는 뭐예요? 그 토지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과도 심고 곡식도 심어가지고 그 결실이 나오면 그거 중에 일부를 떼서 국가에 내. 이게 세금이란 말이지. 그런데 백사장에 뭐 심을 수 있어요? 백사장에 뭐 심어서 나나? 모래사장에 과일나무가 열리나? 곡식을 심을 수 있나? 그렇지 않지. 그게 너무 원통한 일인 거지. 어떻게 모래사장에 토지세를 물릴 수가 있냐? 그 얘기야. 말도 안 된다. 너무 부조리한 현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겠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낙강성천에 부산같이 쌓였다. 요것도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강이 범람해서 강이 이렇게 넘쳤어.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논밭을 덮은 모래가 산처럼 나타났어요. 산이나 언덕처럼 휙 쌓였단 말이야. 강이 탁 범람해서 모래를 쓸어가가지고. 구상같이 자, 연결어를 사용하는 비유보다 지규다. 그리고 아무렴 모래가 이렇게 쓸려가지고 쌓였는데 그게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진 않았겠지? 과장법도 쓰였고 그 두 개를 통해서 부각하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거창에 그 강이 범람했다고. 강이 범람해 홍수가 났잖아. 자연재해가 심각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연재해가 심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절통타. 이것도 자, 여기 이런 거. 다 정서 직접 노출. 선생님 영상 계속 봤던 친구들은 이렇게 정서가 직접 노출될 때는 반드시 잡아라. 이게 지배정서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그렇죠. 너무 절통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해. 우리 백성 제 한 입 못 먹어라. 쟤도 여러분 의미가 이렇게 별표 체크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포인트 잡고 가는 거야.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냐면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이래. 역시 포인트는 뭐야? 세금이구나. 세금을 납부할 때 그거를 좀 감해줬다는 거지. 자연재해로 그 출하량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뭔가 결실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오히려 결실은커녕 고통만 당하고 있을 테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세금을 좀 낮춰주는 거야. 또는 아예 안 받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런 혜택이 제였다고. 조선 후기에 있었던 정책이었던 거지. 백성들을 위한. 그런데 그거를 한 찜도 못 먹었대.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 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우리 거창은 자연재해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재결의 회감함은 묘당 처분 있건만은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 투식을 뇌가 하는가. 자, 보십시다. 재결. 천재지변을 만나 역시 이렇게 돼 있어. 의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회감은 어떻게 해?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쳐보고 남은 것을 계산하는 거래.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야. 아,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해보는 거지.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뭐랑 되게 똑같은 말이야. 요거지, 요거. 요거랑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거지. 뒤에서 반복. 근데 그것이 묘당의 처분이 있었다. 묘당이라는 건 여러분 조정이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의 처분이 있어. 그러니까 조정에서 야, 거창 지역에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세금을 열을 내야 될 걸 한 5개만 걷자. 이런 정책을 얘기해가지고 이미 배포가 됐다는 얘기지. 정책이 반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묘당 해감의 저 재결을 이거지 이거. 이거를 중간에서 투식했어.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었어. 누가 한 건가? 누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니도 많이 나오죠? 능고는 뭐야 이거? 의문형 종결. 도대체 누가 뺏어갔어 중간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5개만 거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거창에서는 10개를 다 걷어서 5개 어떻게 한 거야. 5개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5개는 중간에서 자기가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정서 직접 노출된 단어 여기 있었어요. 원통, 절통, 요거 정서 직접 노출된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왜 이런 원통하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거창은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백사장에서까지 세금을 걷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렴주구가 되게 심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재가 때문에 일어났던 부패상 2번째, 재결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다라는 얘기. 첫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타업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거 있었죠. 그리고 2번째 뭐다? 재결마저 중간에서 가로챘다.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세금 감면 혜택마저 중간에서 가로챘다라는 2번째 부패상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갑포 역시 의미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에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 군대에 군사로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간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착출해서 갔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너무 먹었어. 그러면 갈 수 없지. 군대에. 그치? 또는 나이가 예를 들어 한 17, 16밖에 안 돼. 그 역시 못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신 세금을 냈다. 그 얘기야. 아마 군대를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포였겠죠. 뭐든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뭐야 그냥 세금이야 세금. 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가포 중에 악생포라는 게 있었대.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가포였었어. 어디에서? 거창에서. 악생포의 이 탐악이 심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됐어? 3, 4년 내려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악이 더욱 심해졌어요. 탐욕과 학정이 더욱 심해졌어. 이 3, 4년이 이재가의 부임 기간입니다. 됐죠. 악생포 한 당번을 한거울을 얽어매어 침탈했다라는 거. 악생포를 처리대로 맡겨 한 마을을 얽어매고 침범하여 빼앗고 많으면 1, 200냥 적으면 7, 80냥 모야무지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여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진했는가. 여기까지 좀 끊어서 마침표 나왔으니까 마무리 종결 형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생포를 맡기는 거야.
한 고을 안에 딱 맡겨. 그런데 그 학생포로 분담해야 되는, 내야 되는 돈이 많으면 100냥 또는 200냥이고, 이게 적을 경우에라도 70냥 또는 80냥까지 나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강제로 걷어서 뭐야 무지 이런 뜻이래. 날이 저물었을 때 밤에 왜 가혹하게 막 하니까 이 세금을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걷으니까 남모르게 하는 거지. 도둑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모르게 어떻게 했어? 책방으로. 거울 원님의 비서직이 책방이래요. 근데 그 책방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전들이 이 탐하게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가포를 맞는 순간에 그 마을의 몇몇은 어떻게 했어? 탕산했어. 여러분 탕진했단 말도 들어봤죠.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세금을 내느라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 정치가 완전히 개판오분전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몇몇이 탕진했는가 계속 봅시다. 그나무 많은 가포 수륙군병 던져두고 선무포 재범포 인리포 노령포라. 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게 수륙군병이 뭐고 뭐 선무포부터 노령포까지 나열이 됐는데 열거법이 사용이 됐는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지. 뭐다 그냥 뭐다. 가포도 있었고 그 다음 포가 세금이라는 거 느낌이 오잖아. 가포가 세금이었으니까 그지. 선무포 재범포 인리포 노령 가포 외에도 세금이 너무 많았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았어.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었어. 대상의 상황. 대상은 누구야? 거창의 백성들이고 어떤 상황이 있었어? 악생포로 인해 파산하는 집도 있었고 다른 백성들도 다양한 가포를 파산하진 않더라도 다양한 가포를 물어가며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까지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넘어가십시다. 명색이 다른 저가포 그러면 앞으로 촥 연결이잖아. 그러면 뭘 가리켜? 여기 선무포, 재범포, 인리포, 노령포를 촥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름은 다 달라. 근데 그 가포를 100가지로 침책하니 100가지로 트집을 잡아서 빼앗았어. 자, 침책도 의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뿐더러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며 작은애기. 김담사리, 박담사리는 여러분 실제 이름이 아니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거창가에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부여해 준 거지. 김담사리, 박담, 뭐 김모모, 뭐 박모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모모라는 게 이제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모모라는 뜻을 쓰니까 큰애기, 작은애기, 아기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세금을 물어야 되는 주체가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조선시대에도 14살까지는 세금을 무는 주체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큰애기, 작은애기까지 다 가리지 않고 거짓 이름도 만들고 그 다음 아기들까지도 그렇게 가포 담당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김담살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때 그리고 세금을 내래 그 사람 거를. 그렇게 했단 얘기야. 우리 아들이 지금 3살이야. 그런데 세금을 내래. 그렇게 했단 얘기지. 그치?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장청에 잡혔단다. 어서 가고 바쁘게 가자. 지방아전 직무 청사라는데 뭐 아무튼 관청이야. 거기에 잡혔단다. 뭐야. 응? 야, 너 세금 안 냈어. 너 잡아가는 거지. 막 끌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지? 계속 봅니다.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를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울지 마라. 자,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여기 앞마을에 뒷집에 짖는 게 우는 아기 아전 보고 아전 왔다 꼬리치며 우지 마라. 자, 문장구조 유사한 거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대구법이라고도 해도 괜찮겠다. 그죠? 앞마을에 짖는 개는 왜 꼬리를 쳐? 여러분 개가 언제 꼬리 쳐요? 언제? 친숙할 때.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주인만큼 잘 알아 저 얼굴은. 그러면 꼬리를 치죠. 그러니까 아전이 맨날 세금을 거들어 뻔질나게 왔단 얘기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걔가 이제는 너무 얼굴이 친숙해서 꼬리를 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대화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따옴표 쳐주면 되겠죠? 아기가 울고 있으면, 야, 아전 왔어, 울지 마. 그러면 아기들도 울음을 딱 그칠 정도로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지. 아전들이. 됐죠? 내포된 정서가 두려움이야. 당시 아전과 같은 관리들에게 동물이나 어린아이들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했음을 알려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꼬리치며를 플러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로 해석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봅니다. 일신의 양역 원통 중에 황구 첨정이 가련하다. 문장이 여기서 끝났네. 봅시다. 일신, 몸 하나. 양역. 두 개의 역이 붙었다는 거지. 역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였었고, 그렇게 그것도 원통한 중에 황구 첨정은 정말 가련해. 아이고 정서 직접 노출 놓치지 말자 말씀드렸고요. 황구 첨정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린애 아이에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조선 후기 그 세금 제도의 문란함 중에 황구 첨정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제 세금의 문란함을 우리가 황구 첨정이랑 뭐로 잡죠? 백골징포 두 가지를 잡잖아. 황구첨정이라는 건 어린아이 막 3살, 2살 뭐 이런 아이들까지 세금을 물게 하는 거, 그게 황급청정이었고, 백골징포는 뭐였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운 거?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거였잖아. 이 두 개의 횡포가 제일 심했단 말이지. 근데 거창해 지금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큰애기 작은애기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잖아. 이게 황구첨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대상을 좀 둘로 나눠봐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지방관리. 어떤 태도를 보일까?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거창의 백성들은 불쌍해. 너무 불쌍해. 라는 정서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생민갑포 던져두고 백골징포는 무슨 일일까? 여기 또 나왔다. 앞에 세금 문란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는 게 황구첨정이었고, 두 번째 예로 들어가는 게 이제 백골징포. 죽은 사람에게까지 물리는 갑포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리을고는 뭐다? 의문형, 종결, 어미다. 자, 질문하는 거야. 백골징포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죠. 말도 안 돼. 백골징포까지 하다니 너무 심했어. 라는 걸 부각하고 싶어서 의문형 종결어미를 쓴 거니까 이것도 뭐로 봐라? 서리법으로 봐라. 서리를 통해서 세금 수탈의 부당함과 가혹함을 고발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가가 거창 수령으로 부인함으로 이루어진 부패상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황구첨정이랑 백골징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세금문란의 아주 가혹한 학정의 대표적인 제도가 황구첨정이랑 백골징포인데 거창에 다 있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황상고총, 황폐한 산의 무덤, 노방강시, 길가에서 얼어 죽은 신세. 너의 신세가 너무 불쌍하다. 정서 직접 노출. 너 죽은 지 몇 해 간데 가포도니 어인 일인고. 그러니까 자, 무덤의 시체, 길가에서 얼어 죽은 시체,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물고 있어? 죽은 지가 10년 넘었어? 5년 넘었어? 그런데 가포를 물어. 이게 바로 뭐야? 백골 징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그죠? 계속 갑니다. 관성 앞에서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한데 죽은 송장을 다시 파서 백골징포를 하래. 더욱 서럽구나. 정서 직접 노출. 갑포탈 의미 또 나와 있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이 세금을 받아내요. 포탈하던 일이다. 뺏어가던 일이다. 세금 포인트. 갑포탈할 때 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 삼경 깊은 밤과 천원 우습 슬픈 밤에 원통 다 우는 소리 통온 하늘 함께 운다. 갑포탈 할 때 막 뺏겨가. 막 뺏어갈 때 원통한 말을 막 해. 제발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막 호령해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지. 말을 들어줬어? 들어주지 않고 그냥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쫓아내. 그러니 달이 지는 깊은 밤
천음호수 비 오는 슬픈 밤 원통하다 우는 소리 동문 하늘이 함께 운다.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인 배경 묘사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인물의 심리와 조응하는 자연 배경 묘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는 인물의 심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배경이 뭐가 나왔다. 정리를 조금 해봐라. 그러면 달이 지는 모습. 달이 있었고, 또 비가 내리고 있네. 슬픈 밤 비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이 함께 울었네. 하늘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뭐로 기능할 수 있겠구나. 이 작품 속에서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 뭐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연물이야. 달, 비가 내려. 그냥 객관적 자연 현상인 거지. 그런데 그거를 인물의 심리와 연결시켜서 상관, 인물의 심리와 서로 관련시켜 놓는 그런 자연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총 세 가지, 달과 비와 하늘이 객관적 상관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하늘이 울었어. 하늘이. 이건 우는 건 누구 정서야? 화자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를 뭐와 결합시켰어? 객관적 자연물인 하늘과 이렇게 결합시켜 놨을 때 요 공식, 요게 공식이다. 요 공식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한다. 별표 5개 하시고요. 감정이입은 어떤 표현인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십니다. 객관적인 자연물에 뭘 결합시키는 거다? 인간의 정서를 결합시키는 거다. 요게 그대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하늘마저 함께 울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계속 갑니다. 청산의 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조선후기 가사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음보율과 음수율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느낌 오시죠?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뭐야? 사음보율에 자, 이렇게 네 마디 끊어지는 거지. 이렇게 네 마디 끊어지는 거. 사음보율의 글자 개수 봐봐. 글자 개수도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네. 그래서 가사에 사음보율의 3, 4, 5은 4, 4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구나. 조선후기 가사인데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율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청산의 백수 흰머리로 울고 있는 과부. 그대 울음이 참 처량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럼 여러분, 흰머리라는 건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문학에서의 흰머리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이 부모님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도? 그것처럼 흰머리는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흰머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백수에 내포된 의미를 선생님이 고통이나 시련이라고 잡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문학적인 상징도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읽으면 참 좋겠죠. 자, 과부가 너무 울고, 막 처량하게 울고 있죠. 엄동설한 추운 겨울 긴긴 밤에 독수공방이 더욱 서럽구나. 독수공방 홀로 지켜 빈 방을. 독수공방 과부와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한자 성어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독수공방 어떻게 됐단 얘기야? 남편을 잃어버린 거지. 남편을 잃어버린 그 혼자 살아가는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여러분, 앞이랑 연결하는 거야. 앞이랑 연결했으면 남편이 바람 폈을까? 딴 집 살림을 차려가지고 지금 남편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보니까 그 많은 가포를 물다가 예를 들어 더군다나 이제 황구첨정이나 백골증포까지 가버리면 세금 수탈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구나. 죽은 시체 얘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 여인 남편을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남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거 우리가 피랑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이 처한 상황의 이유가 뭐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거야. 수탈 속에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까지? 백골징포까지 당하고 있는 거지. 백골징포 뭐였어?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 이것까지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 우리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갑니다.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남편이 없어. 농사를 지은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건 힘이 있는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 없어졌어. 동원에 익은 술을 누가 데리고 화답할까. 그 해에 이 쌀을 가지고 술을 빚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겨울에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 이제 그 막걸리가 익었을 때 같이 마실 상대방도 없어졌지. 어이구 불쌍해, 그지?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간장 녹여낸다. 옆옆이 우는 자식 배고파 서러하며 가장 생각 서른 중에 죽은 가장의 가포가 나온다. 아이고라. 아이는 울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은 막막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던 남편 없어. 그것도 서러운데 그러고 있는데 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남편 세금을 물으래. 죽은 남편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골징포. 됐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막 그 국가 권력, 공적 권력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네에게 흉악하다 저 주인놈은 과부 손목을 끌어내서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하여 가단 말인가. 이웃들조차 너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 연약한 존재를 너무 가혹하게 수탈하고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거지. 저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놈, 아유 부정적이다, 마이너스, 그지? 과부 손목을 막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가포 돈을 던져두고 차사의 관습을 먼저 찾아. 이게 뭐야? 차사라는 거는 원님이 죄인을 잡으라고 보내는 차사인데 마치 지가 차사인 것처럼. 지가 차사인. 죄인을 끌어갈 때 차사가 얼마나 이게 폭력적으로 대하겠어, 상대방을. 그렇지. 그런데 마치 과부를 죄인 다루듯이 그 주인이 야, 너 나한테 빌린 돈 갚아. 안 갚을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짰던 그 배를 천까지도 다 뺏어갔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탈취하여 가단 말인가? 소리적 의문이겠지. 질문하는 거 아니란 얘기야. 탈취해서 갈 정도로 이 나쁜 놈아 뭐 이러고 있는 정서를 부각하는 소리적 의문인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의 부당함과 그 폭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부패상 네 번째가 정리가 됐어. 백골징포로 과부들이 겪는 순환상이 부각이 돼서 그게 좀 이렇게 장면이 초점화가 돼가지고 특정 장면, 과부들이 겪는 서름이라는 특정 장면이 이렇게 초점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게 나온 거죠. 자, 네 가지 정리됐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잡고 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수탈의 내용 뭐 있었어? 네, 여기다. 선생님이 색깔펜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첫 번째 뭐야? 부패상 첫 번째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요거는 조금 일반적이었어. 두 번째 뭐였어? 재결. 중간에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 혜택, 그거까지도 가로채는 거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세 번째? 여기 있었다. 황구첨정이랑 백골징포. 조선 만렵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세금 문란을 대표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창 지역에서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나왔어? 과부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걸 부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중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보십니다. 청천, 푸른 하늘의 외기록이 어디로 향하는가? 요거는 질문이다. 그지? 어디로 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설이 아니냐. 그냥 질문하는 의문형 종결어미구나. 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구별하실 수 있죠.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로 향하느냐? 소상강이나 동정호는 중국의 굉장히 경치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지명들이잖아. 거기로 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을 향하거든. 상림원, 여러분 의미도 나왔어. 천지동산을 향해 간대. 그러면 여러분 천상계잖아. 그러면 천상계 하면 자, 요것도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세요. 양반시가에서는 임금 계신 궁궐을 의미하는 게 이 천상계다 라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야. 요거를 좀 문학적인 고전 시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공식이구나 라고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상림원을 향하거든. 구름이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을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 처분을 내리소서. 자,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기러기가 가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로 가달라? 임금이 계신 궁궐로 가달라. 가서 뭐 해달라? 이 백성들이 아주 자세한 백성들의 그 사정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임금에게 올려달라. 이게 부탁이지. 소망이고 부탁. 그러면 임금님이 보신 후에 특별한 어떤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소망. 다시 나온 거죠. 됐죠?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임금이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게 임금이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 줄 때 이 한양까지 가야 돼. 그리고 그 구중궁궐까지 들어가서 알려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못해.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 외기러기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외기러기는 정보 전달의 매개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감정 전달을 해주기 위한 매개자다, 매개체다 이렇게 봐도 충분하겠죠. 그렇게 해서 기러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사정을 좀 전해서 임금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구나. 계속 봅시다.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자, 우리 너무 많이 보는 거다. 무슨 구조? A, B, A의 반복 구조 나왔다. 의미를 강조하고 은유를 형성하는 요가 있었죠. 세상에 암행어사가 너무 더디와. 암행어사 이 탐관오리들 잡는 호랑이잖아. 그지? 중앙의 관리 더디와. 문제 해결돼 안 돼? 소망과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더디어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정서를 반복을 통해 드러냈죠. 바라나니 군부도사 내리나니 차로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군부도사 뭐야? 임금의 특명에 따라 죄인을 신문하던 벼슬아치래. 그 군부도사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자루쌈에 다 잡아다가 길가에 좀 버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바라는 거야? 임금한테 바라고 있는 중이지. 대상이 누구다? 임금이다. 임금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 소망의 대상은 누구? 암행어사와 군부도사. 이렇게 어디 보자. 군부도사 내리나니 군부도사를 내려주어. 여기는 여러분 주체를 한번 우리 끊어놓고 가봅시다. 여기 주체는 군부도사를 임명하는 주체는 임금이 될 거고 길가에 버리소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주체는 군부도사가 되겠지. 그리고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요거 좀 지우고 봅시다. 수령과 아전이 그 군부도사가 길가에 버리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탐악을 일삼는 관리들이 처벌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누가 내려와야 되는구나. 암행어사와 군부도사가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럼 암행어사와 군부도사는 누가 보내는구나? 임금이 보내는구나. 그래서 임금에게 간청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를 정리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감탄사 나왔어. 그래서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시 하나를 고르세요. 그러면 어화가 되는 거고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감탄사죠? 알고 있을 겁니다.
백성들아, 연후에 태평세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 여기 길가에 버리소서, 요걸 가리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은 후인 뭐야, 탕과놀이가 사라졌으니까 태평한 시대가 되겠구나, 그지? 만세 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하오리라. 백성들과 함께 여민동락,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태평성대가 만들어지면서 요게 긍정적인 미래를 염원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자, 소망이 집약된 시어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태평세계와 여민동락이 되겠다. 동락, 함께 즐거워해. 여민, 백성과 함께. 누가? 위정자가. 그 대표자 누구? 임금이.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세상, 그 태평한 세계를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 해결의 방안, 그리고 그 효과까지 얘기한 거야. 방안은 뭐였어? 암행어사와 금부도사가 나타나가지고 탐관오리들을 가혹하게 이제 벌을 막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될 거야? 태평세계가 될 거고 여민동락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창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중략 앞으로는 부각된 게 뭐였어? 문제 상황이었고, 중략의 뒤로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창 지역에 있었던 가혹한 이재가라는 탐관오리의 학정,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부당한 처사들이 황구첨정, 백골징포, 그 속에서 당하는 특히 여인네의 고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백성들이 어떤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금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통치 질서가 온전히 확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거창가라는 현실 비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사였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길었고요.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단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의 흐름을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은 별표 표시가 돼서 밑에 나올 테니까 거기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준 문장을 보면서 포인트를 잡는 거 내가 대단히 독해는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